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3일 장 마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잘 가줬죠. 플러스 1.61%로 마감했고요. 수급은 개인 3,900억 매도, 외인이 오랜만에 매수를 해줬죠. 1,327억 매수, 기관은 2,591억 매수를 해줬습니다. 연기금이 오랜만에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642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531억 매도, 기관계는 126억 매수를 했어요.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쓰리 바닥에서 이 전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네요. 이 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이 라인에 안착, 길게 보면 481선에 안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시 이게 바닥으로 인식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구나라는 인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이제 481선을 목표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겠죠. 자, 오늘 올랐던 이유는 사실은 뭐 다르게 크게 있는 건 아니었고, 어저께 미국장도 올랐잖아요. 미국장을 보게 되면, 주요 주가 지수를 미국장을 보게 되면, 다우도 1.79% 올랐고, S&P 500 1.86,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지수도 1.62가 올랐어요. 근데, 저번 밤에, 파월 의장이 인상폭을 0.25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안도감을 보였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은 여러 가지 뭐 블라블라블라 하셨는데 시장에서는 다 필요 없고 0.5%가 아니라 0.25%다. 0.25 인상을 제한하고 지지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는 올리는 건 맞는데 라면서 하는 바람에 오늘 미국장도 좋았고 간밤에 열렸던 미국장도 좋았고 오늘 우리나라 장도 좋았다. 어저께 유럽장도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보시고 지금 그런데 오늘은 미선물은 0.25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0.25 하락하고 있고요. 다우 선물은 0.1%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요즘 이렇게 하락을 좀 보여주다가 미장 때 쓱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이 정도는 크게 뭐 지금은 아직 개장 전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보면 니케이는 0.7% 올랐고요. 중국은 쭉 하락을 했네요. 오늘 전부 다. 양회가 내일이죠. 양회 이후로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장들은 독일부터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큰 폭의 하락은 아니거든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서 이제 미국장 열기 전까지 조금 눈치 보다가 미국장이 올라가면 얘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죠. 물론 내려가게 되면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고요.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으신가 보네요, 이분. 자, WTI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분봉이고요. 일봉을 보게 되면 오늘 116불까지 돌파를 했다가 조금 조정을 주는 모습이 나오고 요걸 갖다가 5분봉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장 마감 이후에 쭉 올라줬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주는 그런 정도의 모습인데요. 요걸 갖다가 이제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이 상승 추세는 최근에 이런 급등 추세는 아직까지 그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1시간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상승 추세 폭이 이 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는 않았고 24일 날 있던 이 고점 때 거의 천연가스는 와 있구나.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또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요즘 천연가스랑 이 WTI 가격은 미국 본장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원자재 가격을 쭉 보게 되면 전부 다 이게 녹색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자, 전부 다 상승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석탄은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이게 막 다른 성물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금, 은, 뭐 구리, 강철, 철광석 다 오르고 있고요. 요거 많이 오른 게 오늘 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네, 목재도 3.3% 올랐고 치즈는 뭐 치즈랑 우유까지 신경을 써요. 커피랑 면은 조금 조정을 주고 있어요. 고무도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루미늄은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를 보게 되면 아까 이 뉴스죠.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지만 인상폭 0.25bp다. 0.25%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유가가 110불이 넘었지만 바이든은 러시아 원유가스 수입 금지를 시사했다. 그렇게 되면 원유랑 가스의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랑 가스 가격은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산유국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유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110달러 돌파 2011년 이후 최고 같은 뉴스인데 어떤 차이를 보려고 이 기사를 올렸냐면 러시아가 포함된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는 4월 생산량을 기존대로 40만 배럴 증산하기로 결정했다. 유가 랠리에도 추가 증산 결정은 없었다. 이러니까 유가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을 포함한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들이 이날 유가 안정을 위해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제 유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6천만 배럴 이렇게 큰 양은 아닌가 봐요. 자, 근데 삼성, 현대차 안도의 한숨. 오늘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좀 반등을 줬죠. 그 이유는 미국이 스마트폰이랑 자동차는 이런 소비재들은 러시아 수출 통제에서 제외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MSCI에서 러시아가 제외되니까 우리나라 그런 대형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게 예상이 돼서 그랬는지 오늘 좀 반등을 줬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면 좀 올라줘야죠. 시멘트 가격, 레미콘, 건설, 단가 협상 본격화 이런 건축이나 조선 이런 애들은 뭐 강간이나 시멘트 이런 거 가격 협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그걸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파트나 배를 만드는 데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돈을 대금을 중간중간에 받는, 뭐 착공할 때 하나, 뭐 기공할 때 하나, 조금 계약할 때 조금, 그다음에 다 됐을 때 조금 이런 식으로 받는 구조인 것 같아요.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단가 협상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레미콘 시멘트도 오르게 되면 건설 하는데 뭐 아파트든 건물을 짓는 단가도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레미콘 시멘트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 경기가 좋아야지 또 오르는 것들도 있으니까 뭐 하나가 좋아서 무조건 오른다는 없으니까요. 이런 가격 주가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이게 다방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체 유연탄 수입의 75%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유연탄의 수입이 중단되면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미 정유업계 석유 생산 증가 시 이익 늘겠지만 안 할 것, 그러면서 뭐 그렇겠지만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돼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석유 생산자들은 어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다. 생산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 중 일부를 조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초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증선이나 이런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시스템이 망가졌지? 우리는 바로 생산할 수 있는데 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잘 돼 있고. 외국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망가졌나 보더라고요. 심지어는 원유 생산하는데 뭐 별거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웃긴 거는 얼마 전에 제가 굴착장비 지수라고 보여드렸잖아요. 굴착장비 지수의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디테일은 뭐 얘네 업계 관계자가 아니라서 알 수가 없고, 또 업계 관계자들은 파동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섣불리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을 것. 2020년은 아직도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마이너스 40불이 갔었죠. 유가가 마이너스 40불.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 가는데 원유를 사면 돈을 주는 뭐 그런 거였나? 아무튼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그다음에 옥시덴탈 같은 이런 원유 관련 회사들은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사 내용이랑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였고요. 종목별로 뉴스는 되게 많은데 그 일일이 다 얘기하다 보면 종목 한 4, 50개를 다 얘기해야 돼가지고 일단 요 정도로 오늘 주요 뉴스는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뭐 코스피 시장도 거의 700 종목이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1100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오늘 뭐 많은 종목들이 올라서 뭐 상승 종목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관심 종목 리뷰는 뭐 매일 똑같은 거 조정 준 애들은 매수 기회가 된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 애들은 뭐 매도할 기회가 온 애들이 있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오늘은 뭐 상한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시세를 준 애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도 새로운 관심 종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이 업황의 섹터라든가 이런 게 약간 자리를 잡을 때 그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는데 오늘은 IT센이라는 종목을 추가를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 움직임 보면서 IT센 잠깐 볼까요? IT센 딱 봐도 제가 좋아하는 자리죠.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조정 주고 다시 장기 입형해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 IT센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업종에 대해서 업종 차트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입니다. 업종 차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지금은 코스피의 월봉이고 일봉이에요. 쌍바닥을 잡는 큰 하락 이후에 쌍바닥을 잡는 일봉이고요. 요게 두 개가 요 캔들 두 개겠죠. 그쵸? 요 캔들 세 개겠다. 왜냐하면 요거까지 있으니까 1월, 2월, 3월이니까 1월, 2월, 3월 그리고 요게 팬데믹 이후고요. 그 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고요.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 다음에 쫙 올린 상태에서 쭉 빠지면서 테이퍼링이란 금리 인하를 앞당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쭉 빠졌죠. 이건 월봉입니다. 월봉. 주가가 쭉 빠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인데 아직 20개월선을 못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4개월선을 아직 못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코스피 종합 차트의 월봉입니다. 자, 코스피 종합은 그렇고요. 자, 이건 대형주 차트예요. 대형주는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건 중형주예요. 중형주는 여기 보면 옆에 이렇게 종목들이 나와 있어요.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워낙 양이 많으니까 대충 이렇게만 볼게요. 대형주보단 중형주가 많이 올라왔고요. 이건 소형주예요. 대형주, 중형주보단 소형주가 더 움직임이 좋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음식료업 볼게요. 음식료업은 빠진 이후에 쭉 올렸던 건 좀 덜 빠졌죠.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덜 빠진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어요.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덜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쓱 올라왔다가 다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하방 추세죠. 음식료업에는 이렇게 음식들이 있습니다. 종목들이 제일제당, 오리온, 하이트진로, 농심, 오뚜기, 롯데칠성, 대상. 이거 딱 보니까 그동안 안 좋았다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가진 종목들이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섬유의복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어요. 덜 빠졌고 장기평 위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FNF, 한세실업, 한섬, LF 이런 애들이 있네요. 자, 그다음에 종이목재는 쭉 빠졌다가 그래도 쓱 올라가는 모습 거의 모습이 비슷해요. 화학은 남들보다 좀 덜 올라갔어요. 못 올랐죠. 자, 여기 종목들이니까 L화, SK이노베이션, LG생건 등이 있고요. 의약품도 바닥에서 쓰리바닥 잡고 올라가는 모습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장기 입형 밑에 있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반등을 했을 뿐이지 아직 힘을 못 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비금속 광물은 그나마 요즘 조금 괜찮았죠. 자, 철강금속은 장기 입형 위로 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죠? 기계
기계도 장기 입형 위로 와서 살짝 조정인 그런 모습이고요. 전기전자 아직 힘겨워하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덜 빠지긴 했네요. 월봉상 보게 되면 덜 빠졌어요. 아직. 자, 의료정밀은 요때가 좋았죠. 그 진단 키트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처음 영상 만들어서 막 하고 그럴 때가 요때였어요. 그때 휴마시스랑 SD 바이오 센서를 들였었었는데 그때가 좋았죠. 의료정밀, 운수장비. 그다음에 유통업, 전체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애인데 유통업은 그나마 조금 올라왔고 전기가스가 되게 좋았죠. 보니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서울가스, SGC에너지, 태성에너지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최근에 그걸 많이 줬던 애들이 슈팅을 많이 줬던 에너지 관련들이 위로 쭉 올라왔죠. 요때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 1월 말에. 자, 건설업도 남들보다는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운수창고, 통신, 그다음에 금융. 금융이 의외로 못 올라오네요. 그렇죠? 이때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 있겠구나라고 그런 게 터지면서 금융업들이 힘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 증권 요즘 사려니가 조금 머리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험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는 모습. 서비스업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위드 코로나가 돼야겠죠. 제조업은 뭐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할 거고.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종합은 많이 올라왔죠. 그래도 기타 서비스, 그다음에 알테오젠, 메지온, 신라젠 제약 서비스들이 좀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자, 코스닥 IT 종합들도 이 정도. PCB 관련 애들 때문에 요즘 조금 괜찮죠. 그다음에 제조, 그다음에 자, 건설도 아직 힘겨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유통도 아직 그렇고요. 운송도 그렇고, 아니 그래도 운송은 덜 빠져가지고 옆으로 그래도 횡보를 하고 있네요. 자, 태웅로직스, 초록백 컴퍼니, 유성 TNS 이런 종목이 있는 종목 자체가 몇 개 안 돼서 영향력 있는 종목들도 아니고요. 자, 금융 쪽, 뭐 지주사들, 그다음에 뭐 우기투,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애들이 좀 있죠. 그래도. 자, 통신방송 서비스, CJENM 같은 게 있고요. SMCNC. 이걸 테마에 주로 많이 어울리지. 얘네들은 업종보다는 테마 쪽에 많이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IT 소프트웨어는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이런 애들이 메타버스 열풍 이후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예. 자, IT 하드웨어 조금 올라왔고요. LNF 리노공업, 에코프로, LX세미콘. 근데 이 경계를 전 잘 모르겠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이런 거. 자, 음식료 담배는 딴 애들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고요. 섬유의류는 코로나 때 별로 오른 게 없네요. 그렇죠? 자, 종이 목재 원가 상승으로 조금 올라가나? 뭐 출판, 그다음에 화학 애들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직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업황들이 아직 살아나는 애들이 많이 안 보이고, 비금속도 마찬가지고요. 자, 금속 그래도 좀 올라왔네요. 삼강 M&T, 동국 SNC 이런 애들이 있어서 뭐 포스코 엠텍, 삼목 에스폼. 자, 철광 쪽이랑 관련된 애들이 그러니까 금속이니까 당연히 그렇겠네요. 그쪽이 최근 좋았죠. 월봉에서도 잘 살리는 모습이에요. 기계장비. 제가 관심 종목 올렸던 애들 철광 쪽에 많잖아요. 중소형 철강주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요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소형 철강주 애들이. 그 폭락 이후로 가장 빨리 돌린 애들, 이슈가 있으니까, 그쪽에 뭐 있으니까 추천을 했겠고, 관심을 종목으로 등록을 했겠고, 이런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 뭐, 이런 애들이 좋으면서, 의료 정밀기기, 운송 장비 부품, 기타 제조는 뭐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라서 뭐 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살려낸 애들이 없구나. 전체적으로 업황은 아직 힘들구나. 이게 얘기를 해보면 바꿔서 얘기하면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있겠지만 아직 추세를 전환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별로고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런 애들은. 자, 컴퓨터 서비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 내일 장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래도 우리나라 장이 힘을 내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